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아니 100이면 100을 받는데 아이마다 다르다. 왜냐면 으짜 C컵을 펄소장이에요. 영어 유치원을 만약에 보내. 그러면은 영어를 몇 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아니 100이면 100을 받는데 아이마다 다르다. 왜냐면 이 아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걸 지적하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아이는 결국 못해. 그리고 어떤 아이는 뭐 내성적이고 막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적응하는데, 근데 너 되게 잘한다, 아 너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띄워주면 또 엄청 잘한단 말이지.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뭐 누구한테 배운다, 이건 좀 중요하지 않는 거. 어떤 아이가 가면 그래도 좀 낫다. 그런 건 절대 없다. 어쨌든 그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도 언어를 배우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사회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원어민 선생님이랑 소통하면서 아 이런 억양이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영어 유치원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툭 치면 툭 나오겠지. 근데 그런데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끝의 결과인 거잖아. 그래서 영어 유치원만 보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자유로워지고 그런 건 진짜 아니다. 그냥 정말 익숙해지는 과정일 뿐이다. 내향적인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 추천하는 그 영어 교육 방식. 없다. 뭐 내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향적인 거는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잘하고 뭐 친구도 금방 사귀고 환경에 적응을 잘해. 대신에 내가 뭔가 그렇게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아이는 내향적이네. 그러니까 내성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언어를 딱 받아들였을 때 막 멈칫하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주고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하면은 오히려 내실을 더 잘 잡아가지고 외향적인 애들만큼 더 깊이 있게 배운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성향이 그래서요, 이 친구가 말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기준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질문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잘 아시는데 영어 유치원을 그만두셨어요. 슬픈데 너무 슬픈데 그때도 영어는 언어로 좀 배우자. 애기들 성향 좀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언제 편안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가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자라는 메시지를 엄청 던졌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무조건 뭐 점수가 몇 점이다, 교과서는 이걸 써야 된다, 왜 아웃풋이 안 나오냐, 이런 부분들이랑 사실 투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엔 내가 졌어. 내 힘만으로 좀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왜냐면 나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곳을 딱 만난 거지. 조금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앞으로도 그 메시지를 좀 외칠 예정이야. 근데 번창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 빚을 정말 많이 얻었지.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그렇고. 왜냐면 아이들 교육시킨다라는 게 성취감도 있고 멋진 일이기도 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많은 빚을 얻었지만 많은 배움을 얻었다. 그럼 영어 유치원이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원어민이 수업하는 분당 수강료가 그냥 한국인이 가르치는 영어 수강료보다 훨씬 높아. 그리고 두 번째는 원어민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그 사람들의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집 제공을 해줘야 돼. 보증금 내줘야 되지, 월세 내줘야 되지, 4대 보험 내줘야 되지. 지금 이것만 따져도 계산이 어느 정도 되지.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4시간, 5시간씩 같이 눈 마주치고 뭔가 활동하고 이런 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그런 특수성도 좀 있는 것 같아.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마. 그 끝의 모습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진짜 내가 지금 이 가격을 투자했었을 때 이 아이가 얻는 게 무엇일까? 난 정말 아이가 외국인 봐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가 언어를 좋아해. 그래서 그냥 다른 문화, 눈동자 색이 다른 거, 그런 다름들을 참 배웠으면 좋겠어. 이러면 보내. 근데 막 학습식으로 무언가를 빨리 뭐 7살 안에 뭘 끝내겠다, 이 관점이면은 보내지 마.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갔었을 때 정말 후회한다. 오히려 영어 거부감 더 많이 오고, 아이는 이미 그때 평가에 절여져가지고 행복해 물어보면 아니? 이렇게 대답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그리고 애 잡는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월급을 뭐 200 후반에서
300에서 300 초반을 받는다고 쳐. 원비로만 최소 150을 매달 나간다고 생각해봐. 생활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애 안 잡을 자신 있는지 그거만 해도 된다.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그 돈 잘 모아놨다가 여행 가. 애들이랑 교감 많이 하고. 할 애들은 하고 못할 애들은 못해. 왜냐면 영어 유치원 안 다녀도 그냥 저희 아이 뭐 책으로 영어 회화 뗐어요. 그런 아이들 특징을 바라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엄청 많이 찾아준다.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계속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이게 포인트인 거지. 유치원이라고 해서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위임하거나 전가하지 않도록. 그러면 잘 클 수 있다. 스페인어도 하고 막 프랑스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그럴 것이다. 으쌰. 한국은 근데 약간 약간 영어 유치원은 사실 가는 게 영어로 막무가내로 막 책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싱커블에서도 정말 어린 GK 단계부터 중고등 단계까지 있잖아. 만약에 내가 영어 유치원을 보낼 마음은 없어. 우리 아이도 거기서 적응을 못할 것 같아. 근데 난 정말 영어를 언어로 한번 아이들한테 시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한 달 동안 무료 체험 한번 해봐. 미국에서는 어떻게 배울까? 이거를 집에서 진짜 가능할까? 왜냐면 지금 나도 여기에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뽕을 뽑을 수 있는 건지. 근데 10명 들어오면 8명은 끝까지 또 가거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 난 진짜 추천. 이렇게 탄탄한 거 없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척추! 먼저 싱크블 영어로 생각하는 아이로 싱크블